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들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내가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난다 소리가. 들려요? 들려요? 이제 소리 들리나요? 아이고. 네, 이제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가 방송을 할 수 문제인지 있겠어요. 헷갈린다. 7시 1분입니다. 이미 방송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준비되시면 두 분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뭐 언제든. 네.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스토리 스튜디오의 운영자를 맡고 있는 재충만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네, 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이 보일 수가 없죠. 우리 채팅창에 한번 채팅을 남겨주세요. 잘 들리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임 개발자와의 대화 시간에 오신 거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스토리 스튜디오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스토리 스튜디오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12살부터 19살까지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작업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야기가 많이 있거나 이야기를 뭔가 풀어내는 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와서 놀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 스튜디오에서는 뭔가 읽고 보고 쓰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뭔가 만들고 또 찍고 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12세부터 19세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는 서울의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로에 4호선 타고 오시면은 해화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최신의 소식은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만날 수 있는데 여기 아마 주소가 잘 보이고 있죠? 네, 그 주소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작업자 어른들을 만났던 그런 행사의 연장선으로 만나고 있어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가, 감독, 또 PD, 마케터, 개발자까지 이렇게 계속 다양한 창작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게임 개발을 해주시고 게임 개발을 하고 계시는 우리 게임 개발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 게임인가라는 부분에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에는 게임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게임을 가지고 여기서 영상을 찍어서 뭐 유튜브 방송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친구들도 스토리 스튜디오에 있어요. 게임이라는 것이 워낙에 이야기라는 거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틀이기 때문에 게임은 항상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웰컴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계신 우리 김진상 님이 사실 저한테는 되게 영웅 같은 레전드 같은 분이세요. 제 어린 시절에 정말 수년간 게임을 통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그 즐겁게 했던 게임을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첫 번째 나와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김진상님과 또 김진상님의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게임 만드는 이야기에서는 게임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에티켓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 가지 채팅을 남겨주고 계신데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씩 보다가 우리 김진상님께 우리가 여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첫 번째 파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김진상님을 소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상님께 마이크 넘기면서 본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게임 개발하고 있는 김진상이라고 하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너무 재밌게 즐기다가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나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런 생각이 있어서 2001년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게임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넥슨, 그 다음에 저스트9이라는 회사에서도 일했고, 띵소프트, 또 넥슨 산하 회사인데, 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오션 드라이브 스튜디오라는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이대보단 조금은 어리지만 9살 그리고 5살 딸을 둔 아버지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 다양한 게임을 행복하게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 PT가 없어졌어. 예, 일단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좋은 게임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게임이라고 하면 저는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재미와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걸 줄 수 있는 게임을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제만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기나 체스 같은 게 그렇고요. 그리고 야구 게임 개발한 사람 맞냐고요? 옛날에 한번 개발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모를 텐데. 네, 그리고 테트리스라는 게임도 지금 30년, 40년 동안 이제 사랑받고 있는 게임이고, 마리오라는 게임도 지금 올해로 35주년인데 35년 동안 계속 바뀌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게임 개발 목표 중 하나가 제 아들의 아들, 손자, 손녀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전 닌텐도 스위치도 하고요. 예, 플레이스테이션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안 하는 거 없어요. 모바일 게임도 하고 뭐 스위치로도 게임 하고 있고, 예,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을 만든다는 게 저한테는 참 다른 분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이거를 좋아하시면 아마 그런 뭐 요리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되게 보람된 생각을 가지고 게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좋아하는 게임 장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너무 다 좋아요, 게임이. 어떤 장르의 게임도 다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롤플레잉 게임인 것 같아요.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경우 제가 2가지 게임을 찝었는데, 이거를 제가 20년, 30년 전에 하던 게임이에요. 파이널 판타지 7이랑 창세기전 2라는 게임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얼마 전에 파이널 판타지 7 같은 경우에는 리메이크가 된 게임이 있어요. 올해 나온 게임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허용 연령이 되면 게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창세기전 2 같은 경우도 리메이크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조만간 또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 게임을 제가 선생님의 모바일 게임 픽, 지금 저는 조조전 온라인 제가 사실 만든 게임이고, 조조전 온라인 같은 경우는 모바일 이제 좋아하는 게임 모바일이라고 하면 조조전 온라인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게임을 정말 너무 재밌게 했어요. 회사에서 막 땡땡이 칠 정도로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팀장님한테 막 잔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제가 게임 회사니까 그 게임을 열심히 즐기는데 갑자기 옆에 팀에 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이 게임 디렉팅 좀 해볼래?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가지고 디렉팅 했어요. 진짜 되게 행복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성덕이라 그러죠, 이런 거. 네. 그래서 모바일 게임은 조조전 온라인이 참 좋았고요. 그거 외에는 지금은
그 가디언 테일즈라는 게임을 하고 있고, 제가 이런 팝판 창세기전을 하면서 꿈꾸다가 이제 게임 개발자가 돼서 게임을 어떤 것들을 만들었냐 하면, 처음에 넥슨에서 바람의 나라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서비스 중이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중인 게임을 바람의 나라 온라인, 그다음에 어둠의 전설, 뭐 일렌시아, 그리고 아스가르드 같은 게임은 베타 서비스 하기 전부터 개발에 참여해서 베타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단계까지 가는 거를 했고요. 테일즈보도 잠깐 참여를 했었고, 제라라고 하는 또 3D MMORPG가 있었는데 그 게임도 참여를 좀 했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넥슨을 나와서 헬키드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도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한 야구 게임도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비스 단계까지는 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풍명월이라고 하는 낚시 게임이 지금도 서비스 중인데, 요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청풍명월 온라인 그리고 청풍명월 모바일 요런 게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든 게 페리아 연대기라는 게임을 한 3년 만들다가 아까 말한 옆 팀 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조조조 온라인 디렉팅 좀 해봐라 해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만든 게 조조조 온라인이고, 지금은 이제 미공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너무 대단하시네요.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니까 RPG랑 SRPG 이렇게 써져 있는데 혹시 그 차이가 어떤 건가요? 사실은 둘 다 RPG예요. 둘 다 RPG인데 RPG가 이제 나중에 게임 장르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역할 수행 게임이잖아요. 네. 이제 SRPG는 거기에 이제 스트래티지 또는 시뮬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전략이 좀 더 가미된 그런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 들어온 친구들 중에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데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은 조금씩 물어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PC 게임은 요즘 위쳐 3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게임이라 가지고 천천히 즐기고 있어요. 깨기가 너무 아까워 가지고 맞아요. 정말 천천히 깨고 있어요. 재미없었던 게임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맛없는 음식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게임 같은 경우는 너무 저는 지금 올해만 해도 한 20개를 넘게 깼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20년 넘게 게임하면서 가장 재미없는 거 꼽으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아마 하다가 접지 않았을까? 끝까지 그러니까요. 엔딩 안 네. 보고 아마 접지 하다가 않았을까 에이 싶어요. 뭐야 이러고 접었을 네. 것 같아서 기억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재미없는 게임. 자, 기억에 남는 개발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성덕이 되었던 게임인데요. 그 삼국지 조조전 온라인이 아까 말한 이유로 되게 마음에 또 남아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개발을 하면서 이 게임을 하면서 사실은 방송도 했어요, 제가. 그 아까 저보고 야, 너 디렉팅 한번 해봐라고 했던 분이 야, 그럼 너 방송도 한번 해봐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이 너무 재밌는 거야. 방송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방송을 하면서 유저들이랑 소통을 했어요. 지금 돈 쓴 게임 안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사실 넥슨 스스로 돈 쓴이라고 한 적도 있으니까. 예. 네, 지금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넥슨이라는 그런 그 이름만 듣고 안 하시는 분들도 제가 방송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형이 이렇게 방송하는데 믿음이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그런 호응을 바탕으로 유저랑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유저분들한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원하는 기능들이나 또는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 저런 건 좀 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정말 얘기하면서 제가 좀 책임지고 빼겠습니다 이렇게 막 해서 가가지고 제발 좀 빼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삼국지 조조전 온라인을 실제로 엔딩까지 봤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조조전도 굉장히 즐겁게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하면서 되게 이렇게 뭐라 하죠? 손이 편하게 움직인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원래 게임하다 보면 손이 좀 헷갈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조조전 온라인은 되게 손이 편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런 게 유저와의 소통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좋은 점들이 있었나요? 소통하니까. 소통하면 사실은 처음에는 유저분들이 되게 무서웠어요. 우리
그 조조전 유저들이 좀 나이층이 있다 보니까 이때죠. 그 이렇게 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아무래도 자기 의견을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저씨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돈을 이만큼 썼는데 응? 하면서 막 또 얘기를 해요. 이런 것 좀 만들어주면 안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뭐 아까 여기 현질 유도도 말씀하시면 현질 유도 꼭 이렇게 해야 되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면 이제 뭐 모든 거를 다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제가 유저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아시겠지만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그런 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요구하는 막 수많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거는 좀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우선순위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쫙 이렇게 리스팅을 한 다음에 앞에 거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개발작이 이제 조조전 온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게임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 게임을 망치면 그거는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개발을 20년 하면서 느낀 건 개발을 하면서 사실은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라이브 서비스라고 해서 계속 오래오래 서비스를 하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담당하시는 제일 위에 예를 들면 제 역할을 하는 감독하는 분들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게임이 바뀌는데 사실은 유저는 그대로잖아요. 이 게임을 좋아하고 있던 유저는 그대로인데 만드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게임이 바뀌면 이거 그 전에 가고 있던 게임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막 바뀌니까 예를 들면 바람의 나라가 그런 적이 있어요. 바람의 나라가 갑자기 그 컴퓨터가 이제 좋아지니까 그래픽을 바꾼 적이 있어요. 원래 이 도트 막 짜글짜글한 도트 좋아서 하던 게임이었는데 갑자기 막 둥글둥글한 캐릭터들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개발할 때인데 그때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되게 싫어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계속 누적이 되고 하면 게임이 망하는 것 같아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매일매일 게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다가 나왔어요. 사실 오늘 저기 낮에도 하다가 나왔어요. 네, 지금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인데 현재 나인데 스트리밍을 제가 사실은 오늘이 노는 날이에요. 스트리밍. 그래서 지금 여기 강연 나왔고 목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내내 하루에 2시간을 방송을 해요. 그 방송을 할 때 게임을 하죠. 게임을 제가 하고 싶었던 게임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요즘 그 제일 핫한 오클러스 립 저기 퀘스트 2라고 하는 VR 머신이 새로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저도 신세계라는 걸 경험해 보려고 VR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껴서 해봤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클리어한 게 지난 월요일이었나? 예, 언차티드 2를 클리어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평소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뭐 화장실 갈 때나 이렇게 할 때 하는 게 모바일 게임인데 모바일 게임이 그 전에는 이제 조조전 온라인 하다가 요즘에 이제 가디언 테일즈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아까도 말한 위쳐 3라고 하는 그 PC 게임이거든요. 이거는 PC 게임 같은 경우는 위쳐 3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게 게임이 잘 만들었고 좋아서 천천히 아끼면서 그리고 또 그 젤다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젤다도 그렇지만 들어가면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아요, 기분이. 예. 그래서 그냥 천천히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 아들이 9살이고 딸이 5살인데 이 친구들이랑은 주로 스위치로 게임을 많이 해요. 스위치로 게임을 많이 해서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아시죠, 다들? 예, 모여봐요, 튀어나와요. 모여봐요인가? 뭐야, 모동숲이죠? 네. 예, 모동숲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제 아들이 저랑 같이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자기도 할 수 있다. 예, 이러면서 거부하고 있는데 그 페이퍼 마리오나 마리오 메이커 2, 마리오 오디세이도 같이 했고
그다음 얼마 전에 자기 혼자 이제 마리오 레비드 킹덤 배틀을 하더라고요. 요 게임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한 SRPG 게임인데 요것도 하고 뭐 마리오 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같이 가끔씩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뒤에 내용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 1은 끝까지 쭉 한번 가고 그다음에 Q&A 때 또 이야기 듣고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 나와 게임 해서 게임 얘기 한번 이제 해볼게요.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 비디오로 할 수 있는 게임 말고도 가위바위보라는 게임도 하잖아요. 이것도 게임이에요, 사실은. 그죠? 게임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지키면서 이제 승부를 겨루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승부를 겨루지 않아도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여봐요 동물의 숲 같은 경우가 뭔가 이렇게 막 경쟁을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 규칙 안에서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즐기는 놀이를 게임이라고 해요. 술래잡기도 있고 축구나 야구도 사실은 게임이잖아요. 그죠?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이제 하고 그 규칙을 어기면 반칙, 잘못하면 레드카드 받아서 퇴장당하기도 하고 게임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모인 것은 게임 중에서도 이제 비디오 게임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비디오 게임에는 PC로 하는 게임이 있고요. 이제 보니까 그 이제 설문한 게임 중에 제가 여기 다 써놨는데 뭐 LOL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버워치도 있고 배틀그라운드 하는 친구도 있고 문명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문명은 한 달 하면 한 달 그냥 시간이 훅 가는데 서든 어택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PC 게임 같은 경우는 윈도우나 리눅스나 맥 OS에서 돌아가는 게임들을 PC 게임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이제 그냥 콘솔에서 하는 그런 게임들도 있고 온라인 게임도 있고 정말 많은 게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콘솔 게임이라고 해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아까 얘기하신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것도 콘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니에서 나온 플레이스테이션도 콘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콘솔 게임인데 뭐 젤다의 전설도 있고요. 저도 정말 재밌게 한 게임이고 방금 말한 모동숲도 있고요. 베리드 스타즈라고 요것도 재밌게 한 친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한국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이라 저도 응원하는 게임이고요. 암즈, 역전재판, 뭐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제가 어릴 때 나온 거예요. 이게 90년대에 나온 게임인데 이제 저희가 제 나이 때 나와서 이제 저희를 포켓몬 세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제가 관심이 하나도 1도 없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저희 아들이 포켓몬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입덕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포켓몬스터 렛츠고 피카츄 플레이 해봤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나왔던 포켓몬 퀘스트도 해봤고 그리고 포켓몬스터 제일 최근에 나온 소드 앤 실드 중에 소드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셀레스트나 배틀필드 뭐 데스 스트랜딩 정말 많은 게임들이 콘솔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제일 이제 콘솔 업계에서는 핫한 게 플레이스테이션 4 다음 세대인 플레이스테이션 5라는 게 나오고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엑스박스 시리즈 X라고 해서 또 새로 나오는데 또 막 요즘 막 예약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모바일인데 모바일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게임이에요. 근데 이 모바일이라는 게 정말 좋은 게 언제 어디서나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네. 핸드폰만 있어도 할 수 있고 뭐 지하철에서 요즘은 이제 지하철에 다 핸드폰 다 들고 계시는데 게임이 하기 정말 쉬운 것 같아요. 보면 LOL 뭐 팀파이 택틱스도 있고 요 롤토체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2033 요거 이제 한국 개발사잖아요. 반지하 소프트 만든 건데 이 게임도 괜찮았고 테라리아라는 게임이 이제 그 2D로 된 샌드박스 게임인데 이것도 모바일로 되고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어린 친구들이 전부 브롤스타즈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요즘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몽어스 이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빨리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경우가 게임 센터인데 흔히 말하는 오락실인데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프리파라 같은 이마트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테라리아,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디오 게임 중에 PC로도 되고 콘솔에서도 되고 모바일로도 돼요. 이런 게임들도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막 자기가 세이브한 게 다른 콘솔이나 뭐 그런 데서 그대로 네, 불러와서 이어서 돼요. 할 수 네, 있는. 맞아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빼고는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게임을 또 장르 영화를 보면 영화도 이제 액션 게임, 액션 영화가 있고 로만스 영화가 있고 공포 영화가 있듯이 그런 걸 장르라고 하는데 게임에도 슈팅 게임이라는 게 있어서 슈팅 게임 중에 뭐 1인칭 슈팅 게임도 있고 3인칭 슈팅 게임도 있고 최근에 새로 생긴 장르가 이제 배틀로얄 장르라고 해서 1인칭, 3인칭 중에 이제 서로 정해진 공간에서 남을 때까지 하는 걸 배틀로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아까 만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행기로 뿅뿅뿅 하는 것도 슈팅 게임이거든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롤플레잉 게임 아까 많이 얘기한 역할 수행 게임이 있고요. 그 롤플레잉 중에 MMORPG 이런 건 혹시 어떤 건가요? 네, MMORPG는 이제 그 역할 수행 중에 다중 접속 유저들이 많은 이 유저들이 근데 다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음. 막 뭔가를 팔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롤플레잉이라고 하는데 다중 접속 유저 음. 온라인 많은 분들이 네, 접속해서 롤플레잉 역할 동시에. 수행 게임이에요. 네, 좋습니다. 액션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버튼만 눌러서 뭔가 되는 거를 다 액션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대전 액션 게임, 리듬 액션 게임, 뭐 플랫폼 게임이라고 하면 이제 마리오 같은 게 그런 건데 이런 것들 액션 게임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미지들에 나와 있는 게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는 겪기 힘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비행기를 몰아본다든지 우리가 직접 비행기 몰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게임으로 하는 거죠. 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동숲 같은 경우도 이제 시뮬레이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인생 자체를 모의로 하는 거예요. 못한 거를 심즈도 그래요. 그리고 스포츠 게임 같은 경우는 원래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스포츠는 워낙 스포츠 자체가 너무 크고 넓다 보니까 스포츠 게임이라고 따로 이제 들어갔나 봐요. 그리고 전략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는지 모르겠지만 LOL 같은 게 굉장히 핫한 게임 중에 하나고, 예.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잘 아시죠? 너무 잘 예, 알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전략 게임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퍼즐 게임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를 풀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드벤처 게임. 어드벤처 게임은 옛날에는 전부 막 텍스트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막 제가 어릴 때는 그래픽이 좋지 않아 가지고 막 글로만 되고 그랬는데 맞아요. 여기 특이하게 이제 서울 2033 같은 게임이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이거를 좋아하신 친구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베리드 스타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림이 좀 있긴 하지만 이 글을 읽어가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즐기면서 하는 게임을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스토리 스튜디오에 오는 친구들 중에 이야기를 잘 네. 쓰는 친구들은 뭔가 도전해 볼 만한 그래서 내용이겠네요.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 게임 캐릭터끼리. 그러다가 뭐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또는 저쪽으로 갈 거야를 선택할 수 선택하면 있게. 이제 또 저쪽 스토리가 나오고 이쪽 스토리가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계속 바뀌는 유저 선택에 의해서 그런 거를 이제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하는데 또 요즘 이 마인크래프트나 너무 로블록스 좋아하죠. 같은 게 네. 너무 좋아하는데 샌드박스 게임이라고요. 그 안에서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임들이 이제 테라리아도 그런 게임류로 속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2D 게임이라는 게 있고 3D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2D 같은 경우에는 높이랑 길이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점프하고 옆으로만 막 가고 그러거든요. 3D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동숲 같은 게 그렇고 젤다가 그런데 이렇게 3차원 공간 우리 일상생활이랑 똑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게 네. 3D 게임이에요. 그럼 약간 2D랑 3D 사이에 있는 애들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약간 3D 같은데 결과적으로 3D는 아닌 그런 걸 보통 이제 2.5D라고 하는데요. 이게 캐릭터는 2D인데 그러니까요. 공간은 3D 같은 느낌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공간은 2D인데 캐릭터가 3D라든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보면 3D 맞아요. 네. 2.5D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게임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게임이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들이 이런 분류 장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Q&A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혹시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를 그러면 한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개발자님은 어떤 장르를 제일 좋아하세요? 혹시 아까- 선호하는 장르는 아까 얘기한 롤플레잉. 롤플레잉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되게 명작 시리즈 있잖아요. 이스니 뭐 오. 바랜드 택틱스니 이스는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나오고 이스 9. 지금 이스 8, 이스 9 이렇게. 저 어릴 때 그런 거 하면서 약간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스토리가 좋아서 맞아요.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좋아하는 장르나 있으시면 한번 올려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아, 질문이 스타크래프트요? 종족, 주종. 제가 지금 스타크래프트를 안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제일 이제 아시겠지만 프로토스가 쉽거든요. 프로토스. 저도 프로토스입니다. 근데 응원할 때는 항상 저는 테란 유저들 응원하고. 그래요? 테란 너무 센데 굳이 응원할 필요가 있나요? 원래 테란이 그렇게 세지 네. 않았었거든요. 아마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롤을 하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스스에 오는 친구들이 롤 하는 친구도 있는데 주챔 있으신가요? 제가 롤을 지금 한 몇 판밖에 안 해봤어요. 아, 사실 제가 많이 안 해본 게임도 있으시네요. 롤보다는 사실은 롤의 모태인 도타를 더 많이 도타 하거든요. 맞아요. 제 롤이 워크래프트 3 유저맵에서 시작돼서 시작돼서 LOL 뭐 그다음에 도타 2로 이렇게 음.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제 워크래프트 3 시절부터 도타를 해서 도타를 주로 많이 했어요. 네, 사실 저도 도타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반갑습니다. 개발자님이 보셨을 때 제일 전망 있는 앞으로 유망한 게임 장르 이런 게 있을까요? 와, 저는 게임 자체가 다 그 전망이 있어서 뭔가 한 특정 장르를 꼽으라고 하기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많이 즐기는 게임도 지금은 또 어몽어스인데 어몽어스는 어드벤처 게임이거든요. 텍스트 이렇게 막 네. 하면서 마피아 잡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브롤스타즈였어요. 그렇죠. 브롤스타즈는 또 막 액션 네, 대전 슈팅? 액션이거든요. 대전 액션.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뭐 클래시 로얄 맞아요. 뭐 막 이렇게 막 좀- 계속 바뀌어요. 좋아하는 게임들이. 그래서 이게 특정 장르가 전망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어몽어스에서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류들이 많이 나와요, 막 잘 되니까. 그러면 이런 거에만 계속 노출되면 이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또 누군가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면 그 장르가 또 재미있게 또 유행해지는.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질문을 비슷한 질문인데 바꿔서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는 안 됐는데 이런 장르 게임들 되게 재밌는 거 사실 많아요라는 그런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 제 친구는 퍼즐 게임을 유독 좋아하는데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테트리스니 뭐 몇 가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생각하셨어요? 이런 장르 사실 개발될 필요 있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소개될 필요 있다. 이런 장르가 혹시 있을까요? 장르 워낙 게임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온라인 위주의 맞아요. 게임을 많이 하고 요즘에 이제 또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많이 만들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콘솔 기반 게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콘솔 기반 그러니까 게임들이. 저희가 이제 제가 여기 스토리 스튜디오? 스튜디오에 네. 와가지고 이제 그 느끼는 게 스토리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근데 게임들이 스토리 관련된 이렇게 내러티브가 조금 부족하고 그냥 온라인 요소에 취중한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와서 얘기해 주셔야 했을 때 좀 내가 가서 얘기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그 내러티브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한국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뭐 베리드 스타 같은 경우가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하신다고 서울 2033도 마찬가지고요. 좋습니다. 넥슨은 게임 개발자가 몇 명인가요? 와, 넥슨 진짜 큰 넥슨은요, 회사인데. 정말 큰 회사예요. 이게 세계적으로도 세계에서 회사잖아요. 큰 회사라서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5천 명쯤 되나요? 5천 명이요? 네, 4천에서 5천 명 정도. 개발자만. 네. 와, 거기 이제 물론 개발자 아닌 분들도 포함이긴 한데 4천에서 5천 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혹시 어느 정도 규모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좀 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게임 개발사들.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규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설명해 주실 수가 있나요? 넥슨 같은 경우는 거의 제 뭐 탑 25 안에도 들고 탑
탑 10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매출 규모로만 놓고 보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큰 회사예요. 좋습니다. 소설 원작인 게임을 만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전 게임 있잖아요. 네. 조조전 온라인이 삼국지라는 완전 소설 기반이죠. 삼국지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게임인데 그 조조전이다 보니까 스토리가 삼국지라는 소설을 그대로 따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네. 유비 중심이니까. 그게 이제 유비 중심이기도 하고 조조가 통일을 못 하잖아요. 네. 조조는 중간에 이게 네, 스포되는데 네, 돌아가시고 이게 역사기도 하니까 스포해도 네, 되겠죠? 네.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게임은 조조가 네. 막 통일하고 막 맞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설을 원작이지만 조금 각색된. 네. 저는 이건 너무 TMI인가? 저는 제시인데 제갈량의 후예예요. 제갈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제시로. 만시 아니셨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갈량이 너무 나쁘게 악당처럼 나와가지고 사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넥슨의 지금 모바일로도 있지만 바람의 나라 같은 경우가 맞아요. 만화를 원작으로 맞아요. 한 게임이에요. 김진 씨였나요? 네, 맞죠. 김진 씨의 바람의 나라.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지난번 NDA 협약 논란이 뭘까요? NDA 협약 논란. 이거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혹시 지난번 NDA 협약 논란이 어떤 건지를 잘 혹시 리뷰남님 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아까 현장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게임 개발자 디렉터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게임 디렉터 설명해 주실 때 좀 제일 이야기해 해서는 안 주시면. 되는 거요. 자기가 저 같은 경우 좀 조심하는 게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됐고 이거 왜 빨리 못 만들어? 왜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좀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까 그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직업인이다 보니까 막 열정으로 막 24시간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람인데. 네. 그러면 시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면 뭐 보통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 하겠어요.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규칙들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왜 업데이트가 없지? 왜 뭔가 변하는 게 없는 거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이렇게 업데이트라는 걸 하는데 그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쵸. 이제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거를 못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잘 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욕심 있겠네요. 부리지 않고 이제 욕심 부릴 것들도 이제 좀 더 그 계획을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Q&A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넘어갈 텐데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그냥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니까요. 그럼 파트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2는 좀 더 게임 개발하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게임 개발 단계를 제일 먼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게임을 저희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처음에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나도 이런 게임 만들고 싶어. 근데 뭐 좀 달랐으면 좋겠어. 뭐 젤다를 만들고 싶은데 젤다의 그 남자 캐릭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애가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뭔가 우주 공간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제 나 이거 만들고 싶어 손 들면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 보렴라고 하면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걸 해요. 이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글이나 그림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그냥 재밌는 부분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트라이더를 예를 들면 카트라이더는 레이싱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레이싱 게임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뭐겠어요? 그냥 길을 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길을 달리는 걸 하나 만들어요. 트랙을 그냥 간단하게 동그라미 트랙을 하나 만들고 자동차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냥 달려요. 근데 이제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드리프팅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드리프팅 하나 넣어서 너랑 나랑 대결해보자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만들어. 막 달리는 걸 만들어.
재밌다라고 하면 그게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 재미가 검증된 거예요. 그러면 재밌으니까 이제 그 다음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제 한 사이클이라는 걸 만들길 해요. 이게 뭐냐면 제대로 된 트랙을 하나 만들고 이제 차도 뭐 이제 차도 한 두세 개 정도 만들어 놓고 차를 고르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 로비나 이런 데서. 그런 다음에 로비에 들어가서 뭐 사람들을 모으고 트랙을 한번 돌고 너 1등, 2등, 3등 이런 걸 만들고 그런 다음에 또 한번 다시 그걸 할 수 있고 계속 그걸 돌게 되잖아요. 그걸 한 사이클을 만들어 봐요. 그런 다음에 베타 같은 경우는 이걸 여러 개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요. 차도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차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차를 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점이 필요하겠죠? 상점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그 사이클들을 서로 연결하는 걸 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레벨이 있는 게임이면 레벨이라는 걸 붙여보고 또는 뭐 장갑 같은 걸 붙인다든지 그런 뭔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 사이클 끝났을 때 레벨이 오르고 다음 사이클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다 되면 오픈이라는 걸 해요. 네. 오픈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 다음 단계가 요즘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서비스 단계고 서비스 단계에서는 이제 업데이트라는 걸 하죠. 이제 유저들이 하는 걸 보고 요즘은 유저들이 이런 걸 좋아해 하면서 서비스에서 업데이트를 치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요즘은 뭐 코카콜라를 너무 좋아해 하면 코카콜라 자동차를 넣어볼까 하고 그걸 넣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라는 걸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게 약간 정석 같은 거잖아요. 가장.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안 하면 뭔가 되게 어려워지나요? 게임 개발이?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한 번에 나는 처음부터 완전 모든 걸 다 만들겠어. 오픈까지 그냥 한 번에 다 하겠어라고 했을 때 안 되나요, 잘? 그게 이제 그 욕심인가요? 욕심이죠. 이제 재미가 있냐 없냐가 먼저 판단이 테스트를 되지 안 해보고. 않으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돈을 이만큼 써서 만들었는데 한꺼번에 만들었는데 갑자기 뿅 하고 나와가지고는 자 이제 해보세요 했는데 재미가 없으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쪼개서 음. 검증을 하는 거죠. 이게 이 아이디어가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래도 좀 그런 경우가 비슷비슷한 많지만 경우도 뭐 게임도 보면 어디선가 이게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세계의 다른 어린이들도 또 똑같이 그만큼 많이 들고 있을 거고 그게 게임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게임 회사에서 이런 걸 생각했지만 그 생각한 걸 다른 게임 회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쵸. 찾아보면 비슷한 게임들 너무 많아요. 어몽어스만 해도 어몽어스 같은 마피아 게임들이 아마 찾아보면 또 있을 거예요. 있겠죠. 예. 카트라이더도 비슷한 뭐 마리오 카트도 있고 또 레이싱 게임도 되게 많거든요. 너무 많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차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재미있을까 또는 이 게임은 이런데 우리 게임은 이래 뭐 어떤 거는 카트가 나오지만 어떤 거는 이제 정말 진지한 자동차 나와가지고 하는 네. 게임도 있잖아요. 뭐 그란 투리스모라든지 데이토나. 예. 뭐 우리 어릴 때 했던 건 뭐 그 아웃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주로 아웃런이라고 그러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 게임들도 이제 결국 레이싱 게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게임 개발 단계를 이렇게 거쳐서 오픈을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저희가 주로 이제 유저분들 또는 우리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는 친구분들이 이렇게 그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건 베타 단계예요. 보통 이제 오픈 베타라고 해서 오픈 베타 시점에는 이제 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또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게임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요. 어떤 거는 7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게임 하나 만드는데 7년이요? 지금 아마 얼마 전에 연기된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도 있는데 그 게임 같은 경우도 7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짧게 만들면 6개월 만에 만들기도 해요. 6개월 만에 만들었는데도 완성도 있게 나와서 그런 사회적으로 완성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이제 6개월 만에 나와서 완성도를 점점점 높여가는 게임도 있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완성도 높게 만드는 게임도 있어요. 간단한 게임 같은 거 그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개발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영화도 보면 인디 영화가 있고 막 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게임에도 개발 규모라는 게 있는데 인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명 정도까지
막 만드는 것들을 얘기하고 중소규모로 만들기도 하고요. 대규모 AA급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에서 막 몇천 명 단위로도 들어가요. 예를 들면 젤다 전설 같은 경우가 300명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예를 들어 보면 셀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2명에서 만들었다 그러고요. 와. 근데 어몽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놀랍게도 3명이서 만들었거든요. 와. 예. 여러분 정말로 많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이거 그냥 3명이서 만든 거예요. 그 3명은 돈을 엄청 벌고 있겠네요.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게임 보면 그 크레딧 영화처럼 네. 크레딧 엔딩 끝나고 크레딧이 오거나 또는 아예 그냥 메뉴에서 크레딧을 볼 수 있는데 거기를 보면 사람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거 한번 보면 이제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구나. 뭐 이 게임에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개발자들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개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건 어떤 버튼 같은 건 항상 게임에 있나요? 아니면 어디 가면 그런 누가 참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게임 끝날 때 보통 있는 경우가 엔딩 많고요. 나올 때. 그 스토리가 없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버튼이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설정 이런 데 가보면. 인디 게임들도 요즘은 뭐 물리 엔진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 게임 엔진으로 유니티나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네. 풀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얘기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게임 개발 인원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보면 이제 영화랑 되게 비슷해요. 영화도 이제 제작자가 있고 감독이 있듯이 게임에도 제작하시는 분이 있고 프로듀서라고 하죠. 그리고 감독, 디렉팅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PM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매니징 하는 분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게임 디자이너라고 기획하시는 분들이 있고 프로그래밍 이건 프로그램은 실제 이제 구현하시는 분들이고 아트는 이제 그림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음악이나 사운드가 들어가잖아요, 게임에도. 근데 음악이나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아까 같은 어몽어스 3명이었잖아요. 네. 이 음악 사운드는 그분들이 안 하고 이제 다르게 외주나 바깥에 있는 주로 이제 업체들이? 개발사에 네. 속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음악 하시는 분들도 음악 따로 그쵸. 하면서 게임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고 QA는 이제 퀄리티 어슈어런스라고 보통 이제 게임이 그 하다 보면 막 왜 이래 하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버그 같은 것들을 네. 잡고 이 퀄리티가 정말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운영까지도 하는 분들인데 이것도 역시 개발사에 속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궁금했던 게 감독과 PM의 차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차이가 좀 있나요? 이게 감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게임 내용, 내용. 게임이 우리 게임은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게임이 이랬으면 좋겠어. 스토리는 이렇게 돼야 돼. 요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게임의 역할이군요. 방향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PM 같은 경우에는 일정 관리라든지 사람들을 관리하는 우리 이런 게임 지금 이런 게임의 기능들을 이만큼 뭐 한 일주일 만에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한 명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면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하고 일정을 바꾼다거나 한 명에서는 이거는 안 됩니다 하면서 뭐 아까 말한 이제 감독님이 난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어 왜 안 되는 거야? 하면 이제 PM님이 우리에겐 사람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만큼밖에 못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분은 많이 좀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는 아니요. 역할인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네. 이렇게 막 뭐 싸우거나 그러진 않고 네. 이제 PM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매니징을 해주는 거죠. 좋네요. 감독님이 원하시는 거를 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님께서는 생각을 하겠죠.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그래도 이건 넣어야 돼 하면 이제 넣는 거죠. 네. 대신에 그만큼 이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거나 하는 거죠. 진상님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떤 역할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넥슨에 처음 입사할 때 사실은 이제 저 기획하고 싶어요 하면서 들어왔는데 아니야 너 기획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그분인가요? 지난번에 그분? 아니요 이거 다른 분 다른 이건 분이세요? 다른 분이고 네. 그분은 제 옆자리에 계신 네네. 지금 대표님이신데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낫겠다.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제가 이제 전공이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컴퓨터 공학인데 시작하셨군요. 네. 프로그래밍을 해야지 하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프로그래밍도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서버랑 클라이언트 쪽으로도 나뉠 수 네. 있는데 좀 서버 쪽을 많이 했어요.
좋습니다. 여기 QA가 어떤 분들은 게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Q&A로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렇게 네. 읽었었는데 QA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예전에 네. 어떤 책 같은 걸 보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개발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만든 거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게임을.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지를 잘 모르고 배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점프하다가 계속 죽고 맞아요.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QA 분들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잘 리포팅을 해줘서 뭐 좀 이렇게 잘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QA는 어떻게 중요한 역할일까요? 이 그냥 부분이. QA가 아까 말한 뭐 버그 얘기도 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밸런스라고 하는데 그런 밸런스. 거를 이게 QA 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게임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내가 이제 게임을 딱 했는데 너무 어려워. 내가 하는데도 어려워. 네, 내가 하는데도 어려워. 그럼 이제 개발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건 좀 아니다. 제가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느낄 정도면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왜 이런 분들이 필요하냐면 음. 개발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그 자기 그쵸. 만드는 게임을 쳐다보고 있어서 이거를 못 볼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 숲 안에서 계속 나무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숲 전체가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QA 분들이 이렇게 해보고는 숲 전체가 아 여기 나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불 타고 있어요. 뭐 이런. 아마 오늘 들으시다가 QA라는 역할, 어떤 개발 인력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QA 같은 경우는 그냥 게임만 잘하고 게임을 많이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게임을 일단은 많이 해보는 게 일단 중요한데 경험은 중요하고 남들이 이제 안 하는 이렇게 게임을 그냥 단순히 즐기는 거 이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버그 같은 경우가 특이한 경우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도 있는 분들이 QA를 많이 하셔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서 게임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면 굳이 개발자라고 해서 나누자고 하면 기획이랑 프로그래머랑 아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이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획이랑 프로그래머랑 아트에 아트.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획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게임 디자이너라고 많이 하는데 게임 디자이닝에는 이제 레벨 디자인이라든지 스토리를 짜는 분들도 기획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그 스토리, 시나리오, 설정,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하고 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컷신 연출을 할 때 물론 이거 아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는 거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이게 정말 공포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무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러면 나야 이게 되죠. 분위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출인 거예요. 아. 분위기를 어떻게 하고 불을 어떻게 하고 갑자기 빡 하고 나오고 소리가 사운드 빡 그때 이제 터지는. 또 사운드가 막 뭐 빠방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외에 이제 아까 만 매니저가 밸런싱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내가 한 대 때렸는데 픽 하고 죽었어.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죠. 내가 죽을 때쯤 죽어야 재밌거든요. 네. 내가 막 서로 막 열심히 막 치고받고 하다가 내가 죽을랑 말랑 하는데 얘가 팍 쳤더니 죽으면 쾌감이 아, 있죠. 하면서 쾌감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맞아요. 밸런싱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얘기한 것들을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면 생각한 내용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어디 유튜브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 동영상 보여주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문서 작성이나 뭐 말하는 거나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독해나 어휘나 논리나 작문 이런 걸 잘해야 되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이게 여기 질문 중에 기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거 이제 질문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봤고요. 그리고 밸런싱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다른 영역인데 요거는 이제 수치의 영역이라 가지고 이 부분은 수학도 좀 잘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예를 들면 내 체력이 100이고 얘 체력은 120이고 내 힘은 105, 뭐 10이고 얘는 11이고 근데 방어력은 또 9고 얘는 7이고 다 계산해서 계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저는. 수학을 문과 잘해야 돼요.
네. 수학이 잘 돼서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5번 주고 받고 하면서 나는 살고 얘는 죽고 뭐 이렇게 그쵸. 만드는 거. 아, 그렇군요. 수학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자기가 좀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숫자 계산 되게 빠른데라고 하면은 뭔가 밸런스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누군가한테 설명하거나 뭔가 알려주는 걸 잘해라고 하면은 뭔가 그런 부분을 또 키워서 기획이란 걸 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잘하고 또 좋아하고 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획자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아트 같은 아트. 경우가 이제 좀 아트는 이제 보여지는 거, 비주얼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2D와 3D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2D는 뭐냐면 그 뭐 캐릭터의 일러스트라든지 캐릭터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배경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그리는 분들도 있고, 3D 같은 경우에는 뭐 젤다의 전설 같은 게 3D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이 다 3D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모델링을 한다 그래요. 이렇게 조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조형이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들을 3D 애니메이터가 하는 그쵸. 역할이고, 2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딱 이렇게 돼 있는 2D 이미지가 있으면 또 이렇게 돼 있는 2D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 하면서 때리게 플립북. 돼요. 예. 네. 그 플립북처럼 그거를 이제 여러 장 만들어 가지고 때리는 다다다 역할을 넘기면은 움직이는. 맞아요. 좋다. 그게 이제 2D 애니메이터 같은 네. 거고, 테크니컬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그래픽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뭐 막 환경 효과라든지 이펙트라든지 막 이런 쉐이더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잘 다루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테크니컬 아티스트고, 그림 이제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저 기획이랑 다르게 그림이나 색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테크니컬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간단한 프로그래밍이나 그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게 쉐이더라든지 툴 사용할 때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트는 다 미대를 나오신 건가요? 그런 건가요? 미대 분들이 많아요. 그럼 네.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전공하고 그림을 많이 그리는 분들이 네, 아트가 되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주로 많이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래머는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기획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림으로 그린 걸 실제 컴퓨터나 이 핸드폰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걸 하는 게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주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써서 작업을 하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려면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서 주로 이제 수학 쪽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는 보면 엔진 프로그래머랑 뭐 제가 아까 서버 프로그래밍 얘기를 했는데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라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서버나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게임에서 내가 이렇게 톡 하고 때렸는데 제가 픽하고 쓰러지는 게 어떻게 쓰러지는지 모르겠다고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게임 로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 모바일 안에서 내가 이렇게 틱 때리면 이 틱 때렸을 때 힘이 뭐 7이다라고 하면 네. 7이라는 데미지를 틱 줬을 때렸을 때 얘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 친구가 체력이 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체력이 7인데 아래면 7을 빼면 0이겠죠. 그럼 그럼 죽는 0이면 걸로. 픽하고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을 이제 게임 로직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리고 DB 프로그래머도 있어요. DB 같은 경우는 막 그 데이터 같은 거, 뭐 네. 우리가 게임할 때 막 여러 가지 생성되는 네, 데이터들. 막 네. 게임을 하면 막 여기에 가고 저기에 가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저장할 때 쓰는 거죠. 너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그래밍은 저도 사실 대학교부터 배웠지만 그 전부터 약간씩 배웠지만 조금 벽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쉬운 질문들 드려야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머가 게임 프로그래머도 있고 뭔가 앱 같은 거 만드는 프로그래머도 있잖아요. 네. 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게임 프로그래머 하던 분이 나 오늘 앱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앱도 만들 수 있고? 가능하죠. 가능한 거예요? 네, 다 그럼요. 같은 언어를 쓰는 건가요? 같은 언어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예를 들면 전공으로 배웠으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라서, 게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앱 프로그래밍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해킹도 하고 해킹을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나는 그런 거 만드는 것보다 누구를 만든 거. 괴롭히는 게 좋겠어 하는 분들이 해킹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막 눈이 번쩍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몇 시에 퇴근하세요? 보통요 7시? 7시요? 네, 저는 7시에 퇴근. 일반적으로는 어떤가요? 특히 프로그래머라는 직군이 이게 제가 듣기로는 되게 힘들 직군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그래요? 아닌가요? 저는 잘 몰라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그게 이제 요즘은 그 저희가 어릴 때랑 좀 많이 달라져서 그런 노동법이나 이런 것도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이 크런치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내일 모레 게임을 출시해야 되는데 막 이것저것 벙벙벙 터질 경우가 있잖아요. 뭐가 빠져 있을 네, 때. 그럴 때는 좀 늦게까지 일하긴 음. 해요. 근데 대부분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물어본 친구도 실제로 이제 본인도 어차피 일을 한다는 건 또 힘들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는 네, 건데 맞아요. 아마 그런 어떤 들은 이야기가 근데 있어서 사실 그럴 수도 회사 있을 생활하면 가끔씩은 늦게도 맞아요. 일하고 또 늦게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근데 그런데 여기 아까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거 아닌데 저희가 10시에 출근해요. 저는. 10시 출근, 10시 7시 출근, 퇴근. 7시 퇴근. 좋습니다. 네, 또 게임도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가끔 사실은 게임 회사라서 게임 회사면 게임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너무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가끔씩 게임도 해요. 점심시간엔 당연히 하고요. 다 같이 앉아서 하시나요? 그럴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예전에는 다 같이 이제 모여서 뭐 그런 LOL 같은 게임 같이 해야 되는 게임들은 같이 하는 게임들 같이 하고. 지금 되게 다들 막 게임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큰 회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넥슨 같은 경우에는 출시하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쵸. 미리 그 넥슨 사원들을 상대로 테스팅을 먼저 하기도 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막 상품도 걸려 막 아이패드 드립니다 하면서 제발 좀 해주세요 하면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도 2시부터 4시까지는 이 게임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하니까 하는데 부담 가지지 말고 하세요 하면 그 게임 하는 거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막 그 새로 나오는 게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는 막 그렇군요. 아이패드도 주고 이러니까. 주말 출근도 하냐? 주말 출근 안 할 때도 있냐? 그럼 뭐 주말 출근 항상 하냐는 건가요? 저는 한 몇 년간 주말에 출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네. 예전에는 사실 토요일에도 일했거든요. 옛날은요? 옛날에는. 그게 요즘 이제 토요일이 법적으로 휴일이 됐지만 옛날에 왜 제가 어릴 때는 토요일에도 그 맞아요. 오전에 일했어요. 근데 요즘 안 하죠. 정말 학교도 갔어요. 맞아요. 네, 초등학생들도 토요일에 학교도 갔어요. 토요일 날 학교 갔었죠. 주 6일째.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세상에서 살고 충격적이지만 계십니다. 저도 토요일 날 학교를 갔었던 사람이라서 저도 갑자기 옛날 생각 확 났네요. 네. 근데 주말에 보통 그렇게 막 가지는 않아요. 네. 막 사고 터지지 않는 이상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자, 프로그래밍은 좀 너무 어려웠죠. 네. 자, 개발 툴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더 어려운 게 나왔는데 개발 툴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무슨 엔진을 쓰세요? 막 물리 엔진은 막 어떤 걸 써요? 이러는데 보통 이제 물리 엔진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만들기도 예전에는 많이 만들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만들어진 게 되게 많다 보니까 게임 엔진도 뭐 가장 대표적으로 유니티 3D나 언리얼 엔진 같은 거 쓰고 가끔 이제 2D 게임 만들 때 코커스 2D라는 것도 막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리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PGX인가? 맞죠? 그런 게 있고 하복 엔진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쓰기도 해요. 그게 다 막 언리얼 이런 데 같이 붙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서 질문 드릴게 엔진이 뭔가요? 저희가 아는 엔진은 자동차 엔진밖에 없는데 자동차 엔진이랑 비슷한 거예요. 게임에도 엔진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 원래 이 엔진 없이 옛날에는 그냥 이 엔진이라는 게 없이 자체적으로 이 컴퓨터에서 이 그래픽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때 이 컴퓨터 제조사에서 만든 그러니까 윈도우즈겠죠. 운영체제에서 만들어준 운영체제라는 게 이제 그 컴퓨터에서 보여지는 것과 우리가 쓰는 프로그래밍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연결을 이렇게 할 때 직접 여기에서는 뭐 플라라는 걸 쓰세요라고 하면 프로그램에서 플라를 써서 했어요. 되게 지금 말씀하기 되게 어려웠잖아요. 플라 이게 뭐야? 어렵죠. 네. 그걸 이제 쉽게 해준 게 엔진이에요. 엔진에서는 A를 쓰세요 하면 A구나 하면 A를 쓰면 바로 잘 알아듣게 자동적으로. 네. A 이제 엔진이 그런 걸 쉽게 만들어준 거예요. 옛날에는 막 플라가 있고 벌러가 있고
뿌뿌뿌뿌뿌가 있었는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네. 엔진이 이제 그걸 다 정리해 준 거야. 자동으로 그리고 정리를 이거 싹 해주는. 이게 이제 컴퓨터도 뭐 맥킨토시가 있고 그쵸. 윈도우즈도 PC가 있고 있고. 막 요즘은 뭐 아이폰도 있고 안드로이드 있으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아이폰에서는 뿔라뿔라뿔라고 안드로이드에서는 하고 그다음에 뭐 윈도우즈에서는 으면 그거를 이제 엔진이 이거 그냥 네. A 쓰세요 하면 이제 A구나. 프로그래머는 A만 쓰면 돼요. 음. 그러면 이제 엔진이 알아서 여기 다 해주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너무 쉽잖아. 아. 좋아요. 인디 게임들은 보통 무슨 을리 엔진? 보통 제가 알기로는 유니티 3D나 어니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런 질문은 큰 개발사도 있지만 이렇게 네. 한두 명 나는 혼자서 게임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아마 궁금한 내용일 것 같아요. 아마 유니티 이런 건 무료인가요? 유니티 3D는 개인으로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 무료고 어니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료인데 이게 일정 수준의 돈을 벌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스토리 스튜디오에 오는 친구들도 유니티라는 거를 뭐 유튜브나 이렇게 공부를 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 정도 레벨의 난이도인가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아,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군요. 그냥 쉽게 막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되게 많이 잘 되어 있어서 좋은 강의가 많은 네. 거죠.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을 쓰는 것도 있지만 엔진을 안 쓰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쓰는 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맥킨토시에서는 뭐 엑스코드라는 툴이 있고 아트 같은 경우에는 2D 그림 그릴 때는 주로 이제 포토샵 그쵸. 많이 쓰고요. 뭐 일러스트.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툴도 있고 네. 3D 같은 경우에는 3ds 맥스나 맥스. 그리고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블렌더라는 툴이 있고요. 기획은 사실은 특정한 툴이 있다기보다는 뭐 글을 써야 되니까 글을 노트가 쓰는 있- 모든 것이 다 툴인 것 같아요. 뭐 노트북도 될 수 있고. 네. 그렇죠. 스토리 스튜디오에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트 툴을 좀 써보고 싶다. 나는 그림에 소질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스토리 스튜디오에 오셔서 또 해볼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봐서 프로그래밍 툴도 만약에 필요하면 또 한번 준비해 볼 수도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다운도 받을 수 있어서 아마 PC가 있으면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주신 게 기획분이랑 아트분이랑 프로그래머 분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뭐 예전 같으면 인원이 작으면 사실은 그냥 대화하면 예, 되잖아요. 그냥 옆에 얘기하면 가서. 돼요. 예. 말만 잘해도 뭐 어떻게 돼가고 척하면 있어요? 척하고 이러면서. 알아듣고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제 좀 더 큰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협업 툴 같은 것들이 많이 잘 되어 있는데 뭐 저희 회사에서 쓰는 게 이제 컴플루언스라고 하는 그런 툴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게시판 같은 거라고 간단하게 보면 게시판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게시판에 누군가가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막 써놓으면 거기에 이제 댓글로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러면 이건 제가 그래요? 할게요. 이러면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컴플루언스랑 같이 페어로 이건 제가 할게요, 저건 제가 할게요 하는 그런 일을 나눠주는 그 툴들도 있어요. 좋습니다. 네. 조금 어려웠던 개발 툴은 넘어가고, 네. 지금 당장 나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 소개한 뭐 로블록스 하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블록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게임 조금 뭐 배움이 좀 필요할 건데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마리오 메이커 2 같은 경우도 간단한 게임부터 복잡한 게임까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오 메이커 2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마리오 달리는 게임을 만들 수도 있지만 뭐 어떤 분들은 막 리듬 액션도 만들고 마리오 메이커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상상하는 거대로 한번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툴이네요. 진짜 신기하게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뭐 스타크래프트 1, 2는 아까도 말한 그런 LOL이라는 게임이 맞아요. 이 스타크래프트 2는 아니지만 워크래프트도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그 유즈맵에서 나온 거고 스타크래프트 1 유즈맵에서 먼저 출발을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 유즈맵 제작 툴을 이용하면 또 게임을 당장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은 스크래치라는 것가 있는데 이 스크래치를 한글로도 되어 있어요. 이 사이트에 가면 MIT 한글화가 되어 있군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그것도 배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 중에서 스토리 스튜디오에 몇 가지 좀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바로 해볼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크래치 같은 거는 그냥 웹페이지라서 그러니까요. 저기 가면 돼요. 네. 좋습니다. 저는 넘어가기 전에 약간 질문이 있었던 게 아까 그 기획과 또 개발과 그다음에 아트와 프로그래밍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걸 잘하니까 이런 걸 해야겠다. 혹시 이렇게 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중에 오늘은 조금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많이 읽어요. 아니면 나는 뭐 수학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 같은 경우가 아까 말한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게임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은 기획 쪽을 좀 생각해 보면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아마 글도 잘 쓰실 거라고 그럴 생각을 가능성이 해요. 굉장히 네. 높죠. 그래서 국어나 언어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네 그 기획 쪽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트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는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수학도 잘하고 하면 프로그래밍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조금 더 잘하는 거를 하다 보면 또 이런 쪽에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그런 거네요. 또 하나 질문이 다른 친구도 혹시 질문 올라온 것들 있었나요?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바로바로 또 말씀드릴게요.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나 게임 진짜 많이 하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꿈 얘기 들어보면은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프로 게이머와 뭐 되게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개발하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프로 게이머는 사실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쵸. 그 제가 어릴 때는 없던 직업인데 이제 새로 생겨났잖아요. 그 프로 게이머 페이커나 뭐 이런 너무 친구들 유명하죠. 보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게임을 손놀림이 맞아요. 손놀림이 너무 잘해요. 저는 이제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저희는 안 되죠. 네. 그게 이제 게임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게 손놀림이 잘 돼야 돼서 그래서 사실은 좀 나이가 20대 중반쯤 넘어가면 잘 은퇴하기도 은퇴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손놀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눈으로 캐치하고 다른 친구들이랑 반응하고. 소통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얘기 듣고 바로 반응하고 그다음에 이 음. 게임이라는 게 이 화면 안에서 계속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 잘 캐치해서 게임을 잘하는 분들이 정말 잘하는 분들이 프로 게이머가. 프로 게이머가 되는 것 같고요. 음. 개발은 사실 다른 직업들 중에 뭐 요리사도 그렇지만 내가 만든 걸 누군가가 즐기는 게 너무 좋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리사도 마찬가지인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리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먹는 네.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기만 하죠. 네. 저 같은. 네. 그런데 먹는 거 좋아하는 것보다 먹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만든 걸 누군가가 먹거나 먹었을 때? 내가 먹었을 때 좋은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먹었을 때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음.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도 내가 게임을 만든 거를 뭐 내가 즐겨도 좋지만 다른 많은 친구나 친구들이 해줬을 때? 즐겨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받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으면 게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진성님은 어렸을 때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서 기분 좋다. 뭐 이랬던.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만 내가 만든 거를 사실 뭐 여기 있는 친구 다 그럴 거예요. 인정받고 맞아요. 좋아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죠. 네, 행복하잖아요. 엄마한테 뭐 만들어주고 친구한테 뭐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좋은데 게임 하는 것도 좋은데 만드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왔던 친구들 중에 보드 게임 너무 좋아하고 보드 게임 만드는 것도 좋아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게임 회사도 나중에 좀 들어가는데 뭔가 그런 좀 도움이 되거나 그럴까요? 뭐 완전 다른 영역인가요? 완전 다르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게임 자체가 보드 게임이라는 거에서 발전된 형태. 그 보드 게임이 컴퓨터 화면에서 그쵸. 이루어지는 게 구현되기도 하고요. 이제 비디오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게임의 장르 중에 보드 게임도 있어요. 장르 중에 네. 하나로 또. 지금 마침 모 플랫폼에서 이제 보드 게임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냥 보드 게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도 있어요. 비디오 게임으로. 맞아요. 부루마블. 그렇죠. 모두의 부루마블이었나요? 모두의 마블. 모두의 마블. 네. 그것도 한때 엄청 맞아요. 유행했었잖아요. 저도 조금 했었는데. 네. 네. 좋습니다.
게임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벌써 무슨 학과가 유리할까요? 아마 고등학생인가 보네요. 게임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되게 넓은 것 일단 같은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공학, 뭐 전기공학이나 그런 전기공학? 공학 계열인 아. 거고요. 그리고 아트 쪽을 하고 아트 싶다면 쪽이면 미대나 미대나 그거 아니면 뭐 미디어 학과 같은 그런 미디어 것도 있어요. 학과. 네. 국문학과나 영문학과 이런 사람들도 기획하시는 분들은 국문, 영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문과도 게임 회사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을까? 지장은 없어요. 저도 문과 출신인데 저희 기획하시는 분들 과가 정말 다양해서 근데 대부분 문과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럼 이거는 조금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좀 늦게 시작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난 30대인데 게임 회사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많이 어렵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질문 있으시면 계속 달아주세요. 네. 이어서 당장 게임 만들고 싶어요 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조금 웃긴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질문하시라고 제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질문들도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게임 회사 직원 혜택. 이거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혜택 같은데. 게임 회사 직원 혜택이요? 넥슨 있을 때 네. 혜택이 정말 많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넥슨에서 출시하는 게임을 미리 해볼 맛볼 수 있다. 이게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미리 이렇게 그쵸. 보고 기대 중이면 그것도 해볼 수 있고요. 음. 그리고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이런 뭐 막 전자기기들도 막 주고 그래요. 이렇게 더 잘 개발할 수 예, 있도록. 뭐 아이팟 이 귀에 꼽는 그런 것도 이어팟? 주기도 하고요. 네. 제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사라고 이렇게 막 복지비 같은 것도 줘요. 물론 이게 게임 사라고 주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게임 살 때 썼죠. 복지비 같은 걸 주고 게임 머니도 준대요. 맞아요. 오션 드라이브 한 달에 한 번씩 게임 그 넥슨 캐시라고 하죠. 네. 그런 걸 주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복지비 주는데 오션 드라이브도 당연히 이제 복지비로 주고 있고 그거를 제가 이제 게임 살 때 많이 쓰죠. 그러면은 그렇게 받은 돈으로 게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좋네요. 넥슨 캐시는 이제 넥슨 게임 안에서 쓰는 거고 이제 복지비라는 걸 따로 주는데 이제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많이 샀어요. 그런 걸. 그야말로 게임을 많이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지원을 많이 해주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게임 회사 가면 게임을 항상 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게임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게임도 해요. 예를 들면 LOL 하는데 혼자 하기 좀 겁나잖아요. 그쵸. 두렵잖아요. 두려울 것까지 욕을 많이 두려울 먹죠. 수 있어요. 욕을 많이 먹죠. 혼자서 뭔가 시작하는데 두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런 협동 게임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데 야 같이 하자 이러면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좋네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인디 게임 같은 작은 프로젝트 뭐 두세 명이 하는 약간 뭐 10명 이내 그런 거에서도 컨셉 아트 같은 아티스트의 비중이 큰가요? 라는 작은 프로젝트면 컨셉 아트 하시는 분이 다른 아트도 다 하셔야 돼요. 그야말로 총망라해서 다 아트라는 쪽은 다 맡아야 된다. 작은 프로젝트면 사실은 이제 큰 프로젝트면 컨셉 아트라는 장르 하나만 계속 컨셉만 잡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도 작은 프로젝트면 컨셉 아트 하시는 분이 더 많은 아트를 하셔야 될 거. 그럼 가장 최소 역할이 모이면 몇 명 모이면 뭐 만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 한 명, 뭐 누구 한 명이면 게임 하나 나올 수 있나요? 프로그래머의 아트면 하나 나오죠. 아까 프로그래머 게임 아트. 셀레스트 같은 경우가 두 명 맞아요. 제 생각에 프로그래머 한 명이나 아트일 것 같아요. 어몽어스도 3명이면 그러니까요. 프로그래밍 이 두 분이 기획도 같이 하시면서 뭐 아트도 기획하셨을 것 같고요. 그쵸. 어몽어스는 아트가 엄청난 아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단순한... 되게 엄청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제 최소한 2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혼자서 하시는 분 1인 개발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면 그림도 자기가 그리고 기획도 자기가 하고 프로그래밍도 자기가 해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네요. 그러고도 출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잘 만든 게임들도 많아요.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분들이면 그림 잘 그리는 친구를 꼭 사귀어둬야겠네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분들이면 프로그래밍 게임 만들고 싶다면. 네,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답답하면 이제 자기가 배워야죠. 알겠습니다. 자격증 같은 게 혹시 이렇게 공인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뭐 나라에서 이 자격증 있으면 게임 개발하는 사람이야라고. 게임 개발하는데 자격증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해외에도 그러면 그런 게 없나요?
없어요. 아, 게임을 해외에서 개발하는데 자격증은 딱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필요가 없다. 그럼 이런 거는 좀 도움은 돼요라는 자격증도 있나요? 자격증 중에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관련 자격들이 있긴 한데 음, 사실은 저도 사실 자격증이 굉장히 많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예. 막 어, 그게 많다고 뭐 더 도움이 되거나 하진 않고 예. 그 자격증을 딸 정도면 아마 그게 없어도 도움이 많이 될 음, 거예요. 예. 소프트웨어 학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분은 훈제김치님은 소프트웨어 학과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소프트웨어 학과면 아마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을까요? 제가 어, 정확하게 소프트웨어 학과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느낌만 들었을 땐 거기 가서 프로그래밍을 배울 것 같아요. 음, 그거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렇죠. 학과인 네. 거네요. 좋습니다. 아마 또 비슷하게 뭔가 진학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여기 남겨주시면은 또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요? 끝났습니다 이제. 네. 네. 제가 이제 당장 게임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10대 게이머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요즘은 뭐 VR이나 AR이나 더 막 정말 진짜 같은 그래픽의 그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음, VR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접하기 시작했는데 많이 발전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커졌을 때에는 그런 게임들이나 그런 이 기기들이 더 발전이 돼서 정말로 이렇게 꼈을 때 정말 내가 거기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영화 음,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 더 많이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책이나 음, 드라마면 TV면 TV 뭐 이런 것들 더 그 책도 많이 읽으시면 아마 글도 더 잘 쓰실 거고 그리고 아까 기획하시는 분들이든 프로그래머든 게임을 개발할 때 말하는 것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거를 또 잘하려면 제가 느끼는 거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음, 다른 분들이 말하는 걸 잘 듣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걸 듣고 또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그런 것들 잘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아마 여기 아마 몇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좋아하는 게임이라서 저는 이 게임이 맞아요. 좋아요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보기도 하죠, 예. 요즘은. 그 하는 게임뿐만이 아니고 이제 점점 보는 게임도 재밌어지는 그런 게임들이 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는 게임들도 점점 발달을 해서 보면서도 참여할 수 있는 게임들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또 뭐 게임을 많이 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많이 하시고 많이 보고 하다 보면 이제 아이디어들이 샘솟을 거고 여러분들이 더 컸을 때 그런 게임들을 접하거나 만들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10대 게이머들에게는 많이 보고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고 뭔가 기본적인 능력을 또 키우는데 많이 치중해라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아마 공감하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또 질문들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넥슨 회사를 나온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일단은 무엇인가요? 뭐 딱히 이유는 없고 네, 개인적인 질문이었네요. 그 넥슨이라는 회사가 워낙 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되게 좋은 회사 같기도 한데 그 제가 이제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막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아,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제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려고 나왔어요. 좋습니다. 훈제김치님이 또 이런 질문을 왠지 하실 것 같기도 한데 게임 회사 들어가려면 꼭 넥슨 뭐 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게임 회사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본다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자격증 이런 거 별로 관련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럼 뭘 해놔야 게임 회사가 좋아하는 인재일까요? 보통은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임을 많이 하고 게임을 잘 아는 분들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이제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기본인 것 같고 네. 큰 회사들은 이제 시험이라는 걸 보더라고요. 아, 프로그래밍을 시험을 시험을 보고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네. 아트도 이제 자기가 그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그려보 실제 음, 많이 그려 보면 그게 이제 자기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지금도 뭐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이 그려보고 그것들을 계속 다듬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회사 취직할 때 분명히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 그쵸.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이제 프로그래머면 자기가 작업했던 프로그래밍 음. 코드가 될 것이고 기획이면 자기가 생각했던 걸 글로 적은 무언가가 될 것이고 이제 아트는 내가 이제 상상했던 무언가를 그린 게 될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게임하는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약간 "나는 사회성이 좀 떨어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조금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혹시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 함께 일하면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음. 분들 게임 얘기할 땐 또 잘 얘기하세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게임만큼은 또 뭐 저도 게임 얘기할 때 막 하지만 집에는 바로 집에 가잖아요. 안 어울리고 막 회식 있다 그래도 막 밥만 먹고 집에 가고 그러는데 음.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들 때 게임 같은 음. 걸 할 때 게임 얘기를 하면 막 의견도 피력하시고 아니면 좋아요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해서 음. 크게 그게 게임이 좋다면 오히려 네. 게임을 많이 좋아한다면 도전해 볼 수 크게 있다.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나요? 일다요리 씨. 트위치에서 어몽 죄송합니다. 하자고. 오늘은 다른 하지 않아요. 게임인가요? 아 아니요. 오늘 안 하죠. 오늘은 오늘은 안 하고. 휴방일이에요. 다른 날은 또 어떤 게임 하시나요? 제가 요즘은 그 용과 같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고 음. 그전에 이제 뭐 말했지만 VR로 스타워즈 아 네네. 스쿼드론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네. 네. 그걸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또 질문들이 쪼끔씩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어떤 질문이죠? 아 인턴 같은 게 인턴요. 가능하냐.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턴을 필요로 한 적이 없어서 아직 전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어. 가서 생각해 볼게요. 해 보겠습니다. 뭔가 고등학생 인턴이나 이런 분들도 아직까지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네. 대학생도 마찬가지일 네. 것이고요. 게임 중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임 중독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게임 중독을 저희 아이한테도 얘기하지만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 그만할 수 있으면 그건 중독이 중독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거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엄마가 "이제 그만하고 밥 먹어야지." 또는 "이제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하는데 이게 안 안 끝나잖아요. "한 놓아지면. 판만 더요.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음. 이거 끝나면 끌게요." 하는데 이거 끝나고 안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거 끝내야 돼요. 아. 예. 그거를 못 끝내면 중독인 것 같아요. 분명히 엄마랑 이제 예를 들면 엄마가 "이제 밥 먹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게임 중에도 예를 들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뭐 LOL을 한 판 하고 있다거나 뭐 배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끄면 제일 좋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예를 들면 친구랑 하고 있어서 못 끊는 맞아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저장이 그다음에 안 이게 돼서 못 예를 끊기도 들면 하고. 한 이제 우리 다 이겨 가는데 이제 저기 나무 하나만 때리면 되는데 그거 한 1분 걸릴 것 같은데 그니깐요. 갑자기 끄긴 너무 억울하면 그래서 보통은 "이것만 하고 끌게요." 많이 하잖아요. 이것만 하면 끄면 사실은 중독이 아닌 아닌 것 같아요. 거고.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음. 보통 이제 친구들 저희 아들이 좀 많이 그러는데 이것만 하고 끌게요 해 놓고 안 끄고 있더라고요. 이미 다른 판 시작했고. 예. 그래서 딱 보고 있으면 이제 그거를 끊을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런 걸 끊을 수 있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 사실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음. 사실 제가 느끼기엔 사실 그 게임 내일도 할 수 있거든요. 아 내일도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어릴 때도 그랬지만 항상 뭐 하루에 1 시간이면 하루에 1 시간 네. 정해 이 놓고. 정해진 시간 나한테 주어진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 내일도 할 수 있어서 이 게임 어떻게 안 되거든요. 음. 근데 이 게임 내일 할 수 있어요. 음. 예. 내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저희 예전 어릴 때 많이 어머님들이 많이 쓰던 "이번에 100점 맞으면 맞아요. 이만큼 "뭐 할 할 수 수 있게 있게 해 해 줄게." 줄게." 요거잖아요. 100점 맞으면 돼요. 100점 맞으면 좀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한 상태면 아마도 좀 더 게임도 즐기는 데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뭐 제 경험이기도 한데 저도 어렸을 때 이 게임 뭐 중독이었을 것 같아요. 하루에 열 몇 시간씩 하고 막 손 떨릴 때까지 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랑 싸우면 싸울수록 제가 게임하는 데 더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쵸.
강제로 끄시기도 하고 막 부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전 키보드도 뺏겨봤어요. 저는 네. 부시는 걸 당해. 뭐 불태운다고 이게 얼마짜린데요 이러면서. 근데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오히려 게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사이를 좋게 하려면 그냥 말을 잘 들으면 되고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내일도 하려면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야 된다라는 걸 얻고 났더니 해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런 게임 회사에 들어갈 때 제2 언어 아마 고등학생인가 봐요. 제2 언어는 뭘 배워야 하나요? 혹시 도움되는 외국어가 있나요? 굳이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일본어나 중국어. 일본어나 중국어, 영어가 왜냐하면 아니라요? 아니 1 외국어는 아, 영어고 일 영어를 외국 제외한 영어는 걸로 일단 아마 기본이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아하. 했거든요. 네네. 아닌가요? 제2 외국어니까 네. 그렇겠네요. 예. 제2 외국어니까 아마 그런 것 한국어와 같은데 영어가 아니라 영어와 다른 왜 거. 중국어나 일본어를 얘기했냐면 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이제 게임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예. 좋은 굉장히 회사들이 많죠. 오래된 게임 회사들이 많아서 음. 그래서 일본어를 한번 택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도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나온 네. 것도 되게 그래서 유명한. 정보 사실 중국 하면 저도 이제 중국어를 조금 배웠는데 중국 사이트 같은 거 보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고 간판이나 이런 한자들을 모르니까 맞아요. 하나도 모르는데 그걸 배우면 참 좋았겠다 생각하는데 음. 조금밖에 안 배워가지고 조금 그런데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이걸 배워 놓으면 이렇게 정보를 접하거나 음. 게임을 미리 이제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네. 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굳이 이 제2 외국어를 이제 꼽자면 네. 일어나 중국어 같아요. 일어나 중국어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군요. 혹시 또 월급요? 이게 아마 되게 세부적으로 월급을 말씀드리긴 쉽진 않을 텐데 혹시 어떻게 뭐 좀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격차가 그거는 프로그래머 간에도 있고 기획 간에도 그쵸. 있고 다 있어서 개인차가 있는 네, 거죠. 다 개인차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뭐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근데 많이 받으시는 분 정말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런 선입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게임 개발사 가면 돈을 많이 못 버는 것 같아라는 말씀들도 들으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중국 하면 양산형 게임이지 않나요? 약간 베낀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근데 요즘은 또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그게 제가 요즘은? 지금 아까 그래서 얘기 드린 게 중국 하면 양산형 게임을 많이 만들기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무언가가 잘 된다 그러면 베끼죠. 전부 막 베낀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유의 게임들 예를 들면 이제 RPG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몽어스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전부 어몽어스 같은 비슷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잘 되니까 나도 잘 될 것 같거든요. 막 음. 그걸 만들어요. 그게 근데 뭐 중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걸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사실 다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임들이 점점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원작과 그와 비슷한 게임의 기준이 되게 어려워서 그럴 것 같아요. 혹시 노래 같은 경우는 뭐 몇 마디 약간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게임도 뭔가 베낀다? 아니면 뭔가 이거는 카피 게임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그게 사실 딱히 기준은 없는데 보통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가장 최근 예가 이제 배틀로얄을 들고 나온 그 배틀그라운드가 그렇잖아요. 네네. 배틀그라운드가 지금까지는 이런 류들이 없다가 사실 그전에도 있긴 했어요. 그 다른 게임의 모드로. 예, 이게 스타크래프트 LOL 나오듯이 모드로 누군가 '아 이렇게 만들면 좋겠어.' 사실 그게 플레이어 언논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와서 만든 게 배틀그라운드인데 그런 류의 게임이 갑자기 딱 나오니까 사실은 다른 회사들이 또 비슷하게 또 만들어서 또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섞인 채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장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OL 같은 경우도 그전에 도타도 있지만 이제 모바라고 하는 장르가 새로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도 원래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1인칭 슈팅 게임일까 3인칭 슈팅 게임일까 아니야 이건 배틀로얄이라는 게임이야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 류들의 게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카피했다 또는 뭐 표절했다라는 건 진짜 똑같이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기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니까. 사실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재미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이제 뭐 그런 것들 뭐 똑같이 따라한 것들은 좀 별로인 그쵸, 것도 그쵸. 있을 거야 아마. 네. 네. 음. 음. 이거는 질문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PC 열풍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말과 또 하지 못할 말 아니면 뭐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눌 때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뭔가 상대방 뭔가 약자를 공격하거나 약자를 뭐 대상화해서 뭔가 서로가 뭔가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약간 변해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게임 업계도 당연히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게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방금 현장에서 나왔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아요. 맞아요. 어려운 질문 같은데 지금 예로 드신 게임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오버워치 예를 드셨는데 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뒤에 그렇게 돼서 유저들의 외면을 받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처음부터 예를 들면 이 캐릭터가 그러하였다, 저 캐릭터는 저러하였다라는 게 들어갔으면 아마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일부러 그걸 넣는 게 또 외면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버워치도 아마 트레이서랑 그 솔저가 아마 그런 그 성 정체성이 그 바뀌었다기보다는 뭐 그런 것들이 아무런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 표현이 갑자기 들어가서 유저들이 당황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억지로 이제 넣으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희도 개발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의식을 하면서 넣을 거면 아예 처음부터 넣고 안 넣을 거면 아무것도 넣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중국어요? 再见? 니하오마? 明天见. 니츠 파너마? 네,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할 거 이거 이제 생각을 밥 못했어요. 먹었니?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실 때 내가 게임이란 거를 선택했을 때 참 좋았다라고 내 인생에서 내가 게임이란 거를 이렇게 쭉 인생에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가져가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 참 좋았다라고 느끼셨던 때는 언젠가요? 매일매일 느끼고 매일매일 있는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진짜 네, 높네요. 저는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하면 즐겁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것들을 이제 막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예를 들면 어몽어스를 하면 그 한 판 한 판이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플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예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진짜 손잡고 그 동네 게임 컴퓨터 매장 가가지고 게임하고 맞아요. 이제 뭐 게임 그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하거나 하고 이제 좀 더 커서는 이제 PC방에 손잡고 가서 하고 옆에서 그래서 얘기하면서 했다면 요즘은 그냥 진짜 미국에 있는 친구랑도 바로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의 다양성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도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이 스토리 스튜디오. 친구들 예. 신청한 친구들의 게임을 보면 다 달라요. 진짜 다 다르죠. 저는 세상 모르는 게임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뭐 어린 친구들이 다 어몽어스겠지 아니면 브롤스타즈인가 요즘 음. 브롤스타즈는 좀 안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봤는데 정말로 다 달라요. 그만큼 이제 즐거운 재미있는 게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고 한 것도 많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게임하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다고 맞아요. 중독은 아닙니다. 맞아요라는 또 이렇게 공감의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그런 질문도 해보고 싶어요. 제 친구 중에 게임을 저랑 같이 이제 어린 시절에 엄청 많이 했던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약간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내가 게임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게임 회사도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뭔가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뭔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게임을 그렇게 뭔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어릴 때는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뭔가 굉장히 지금도 사실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부모님 중에 있죠. 그런 어른들 분들도 중엔. 있지만 네. 이것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친구 아이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크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계속 해 갔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랑도 게임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점점점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점점 뭐 아까 여기 써 있지만 더 사실 같은 그래픽이 되고 영화도 영화 못 보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죠? 게임도 그런 식의 무언가가 될 거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 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음. 그리고 이제 굳이 게임을 좋아한다고 게임 회사에 갈 필요도 없고 예.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려하는 게 부모님들도 우려하고 다른 우려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게 중독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생활은 생활대로 하고 하고 예. 내가 이거를 딱 여기까지만 하고 꺼야지가 되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미국에서 배틀그라운드를 따라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있었대요.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게임을 걱정하시는 분들 네. 중에 게임이 뭔가 폭력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따라하면 어떡하냐, 그대로 베끼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미국에선 총기를 네, 가질 수 그쵸.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해서 게임이 아니었으면 영화를 보고 따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드라마를 보고 따라 그런 장면은 어디든 또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게임에 특정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아이언맨 따라하다가 이렇게 한 거 맞아요. 슈퍼맨 또 따라하다가 할 수 있는 뛰어내리고 거잖아요. 떨어져서 다리 다치고 네. 이런 일들은 사실 옛날에도 있었죠. 어릴 때 저도 그렇게 저도 다친 적이 있어요. 네. 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일의 강도는 어떤가요? 아까 약간 설명이 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게임 업계가 일이 힘들다 이런 아마 인식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는 사실은 뭐 항상 게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자기 직전에도 막 이런 게 생각나면 생각하고 막 그래서 근데 그게 강도가 높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즐거운 네. 일이니까 오히려 네. 기쁜 마음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면 사실 크게 강도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더 없은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진상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한테 10대 게이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긴 한데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요. 예. 게임을 매일 하시나요? 몇 살까지 게임하실 건가요? 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문 받자마자 좀 매일 하는데요. 네, 지금도 매일 하고 있고 몇 살까지 게임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제 꿈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죽는 순간에도 게임 패드 이렇게 들고 죽으려고. 네, 관에 저는 같이 넣은. 그 늙어서 옛날에 못했던 게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계속 그 제가 클리어하는 그 수보다 새로 나오는 게임이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여유가 많을 때 그런 못했던 게임들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이제 꿈이에요. 아마 스토리 스튜디오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꿈을 갖고 있거나 나도 게임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죽을 때까지 게임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 게임 회사에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 응원의 뭔가 메시지를 줄 만한 게 없을까요? 다른 거 없고 많이 읽고 지금 여러분 나이 때면 많이 책 같은 것도 많이 읽고 뭐 글도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듣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게임도 이제 많이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하다 보면 그러면 게임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이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많이 잘하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영화 감독님 오셨을 때는 영화를 많이 보고 리뷰 글 같은 거를 좀 남기면 나중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혹시 나는 게임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라는 아이들한테 뭔가 추천해주고 싶은 좋은 제가 습관? 결코 그걸 따라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네. 그 제가 이 트위치 방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한 게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였거든요. 게임을 그리고 하는 거에 대한 예, 기록을 남기고 게임을 싶어서요. 하면서 기록도 남기지만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여기 기록을 제가 계속 까먹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게임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몽어스 진짜 재밌게 만약에 너무 많이 재밌게 하고 많이 하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게 재미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글로 많이 써놓고 일기장 요즘 일기장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쓰면 나중에 아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 그게 또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게임을 즐기는 거를 떠나서 이런 걸 글로도 한번 써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걸 안 그게, 질문했으면 큰일 날 그게 뻔했네요. 힘들면 그냥 요즘은 핸드폰으로 동영상도 남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동영상으로 어몽어스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와 이거 누군가가 뭐 누구랑 이거랑 이렇게 했는데 왜 저랬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막 이렇게 로그를 남기면 그게 나중에 또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게임 개발이라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어떻게 잘 배치하고 이런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게 왜 좋았지? 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알고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게임하는 거 너무 좋고 근데 그 게임에 대해서 재밌었던 거는 꼭 기록해 놓는 그런 습관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또 중요한 습관 한 가지를 또 얻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진짜 게임 많이 했는데 기록한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재밌었다라는 기억만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게임 딱 진짜 막 한두 개만 기억나고 네, 맞아요. 막 스쳐 같은 게임들은 기억이 안 남을 수 있는데 거기도 분명히 재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제가 정말로 많은 게임들을 했는데 막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방송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그거를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네.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냥 동영상으로 찍기로 했어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뭔가 들어온 게 있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진상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치도록 할게요.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는 게임이라는 것을 참 좋아해요. 저부터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매니저인데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스토리 스튜디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뭔가 작업을 하고 만들고 하는 활동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게임이란 건 이야기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스토리 스튜디오에 오셔서 또 게임에 관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 또 같이 보고 또 영상 아까 기록 게임을 했던 기록 내가 뭐가 좋았는지 이런 기록을 남기는 걸 또 영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또 스스에 와서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겠다. 마치 나의 게임 로그처럼 게임을 한 판 해보고 내가 이게 너무 재밌었는데 왜 재밌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또 유튜브에 같이 올려보고 하는 이런 활동들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좋은 이야기들 또 좋은 습관 해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미래들 이야기해 주신 우리 진상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게임 개발자와의 대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었는데 아직 좀 부끄러워서 채팅창에 못 남긴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끝나고 우리 스토리 스튜디오 인스타그램 꼭 친구 맺어주시고 팔로우 해주시고 거기에 DM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진상님께 말씀드려서 답변을 또 얻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잘 들어주셨네요. 네,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